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세부담 완화 방침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강남과 비강남의 보유세 완화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종로구 창신, 숭인 지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시장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수익입니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남과 비강남의 보유세 완화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세 부담 완화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슈 진단부터 함께 해볼 텐데요. 박영신 소장님이 강남 지역 집값 상승 요인 분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관련된 지표를 볼 때는 실제적으로 서울시장을 먼저 지목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가격이 오르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중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격 편차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격차가 심한 가격, 이런 가격들을 주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강남과 서초죠. 강남과 서초 일대 또는 강동까지 포함시켜서 강남 3구, 송파까지 해서 강남 4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서초가 중시권이고요. 강남 서초 지역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크게 가격에 민감하거나 오르거나 오르는 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지만
내려가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강남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했고 자금 여력이 없다 보면 사실 이제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남 지역이나 강남 서초 지역에 집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 젊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집값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이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뭔가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이 서울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죠. 서울 비전 2030.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4대 신성장 혁신 축 안에 강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개발의 틀을 보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걸 말씀드릴 건데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또 잠실 서초동을 동서방향으로 확산시키면서 그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큰 개발 축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청년 첨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래 융합 이런 것들이 연결된 지역들이 대부분 한강, 삼성, 수서, 양재, 강남, 서초 지역을 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미래 종합 혁신 축이다라고 하는 그 축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또 어떤 그 개발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만 서울시에서 잡혀져 있는 거는 미래 융합 혁신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중에 메인이고요. 가장 중심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고 개발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서울시 입장, 그 다음에 또 발표된 내용이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 정비사업지구 지정으로 된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에 많이 몰려 있죠. 재건축 단지들이. 그런 지역들이 이제 35층 규제를 현재 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재건축, 가장 크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또 현재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한 부분입니다. 물론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 높은 공간이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스카이라인을 강조한 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도시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용적률이 이제 상향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미미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층수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번에 정부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내용 들어간 게 있죠. 재건축, 재개발, 용도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하고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한다. 이 기준,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워낙 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로 포함이 됐다가도 현재 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재 조정을 하겠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천만 원 이상부터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대폭 완화하겠다. 또 일기 신도시 재정비하고 용적률이라든가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규제 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대부분 특히 업무지구 뺀 나머지 현재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 시장까지도 계속 자극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 현재 공사하고 있죠. 거기에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 사업에 따라서 서리풀 공원 자체가 또 달라지고 있고요. 또 광역복합 환승센터 지하 6층까지 개발한 삼성동 개발, 거기에 서초동 같은 경우도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 서초역과 강남역까지 일대, 이 일대가 또 상업적으로 또 더욱더 용도 변경이나 종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집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이 되면서도 현재 각 IC 주변이 그만큼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까지 같이 포함된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양재 R&CD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존재하고 현재도 한창 또 입주하면서 또 연구원단지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이라든가 서초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하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또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이거 같이 연결되면서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도 있죠. 그건 뭐냐? 학군입니다.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대치 학군이라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다 원하는 학군 수요들이 부모님이라 한다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이쪽 지역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이 왜 좋은가를 따져봤을 때는 대치 학군이라든가 나머지 뭐 목동이라든가 중계학군도 있긴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구별 진학률을 보더라도 주요 3개 대학 진학률을 보더라도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가 월등히 또 휩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학군 수요까지도 현재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지배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의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교통입니다. 강남, 서초 6개 노선 전철 역사가 96개입니다. 최다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현재 전철 역사가 96, 거의 100개가량이 있는 지역은 강남, 서초가 유일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현재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의 역의 인근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전철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요. 노란색 구간이 그만큼 가까운 지역, 거기에 도시철도와 연결되는 또 그 주변의 비율을 봤을 때도 서초, 강남이 거의 67에서 64%.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수요, 학군 수요, 개발 관련된 내용들 또 재건축까지 연결된 부분 때문이라도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나머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 구 간의 전철역과의 거리를 따져봤을 때도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통근 시간이 69분밖에 안 되고요. 평균 78분인데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77분. 그다음에 구별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65개. 거기에 구별 평균 공공도서관 수도 8개. 거기 1인당 공원 녹지 면적도 20평만 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고 학군 좋고 교통 좋고 또 개발 압력 많이 받아서 그 주변에 많이 변화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지역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나온 실거래가 비교를 보더라도 레미안, 그러니까 서초동과 강남을 딱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레미안 서초 STG는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죠. 84제곱미터가 29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7차 이제 재건축 곧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오래된 아파트, 재정비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평당 가격이 1억을 넘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새 아파트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든 가격 편차는 좀 있겠지만 평균 1억이 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요 근래 실제적으로 한 몇 개월 사이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값이 좀 안정화됐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강남 송파가 0.01%, 서초가 0.00%에서 다시 보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마이너스로 회복한 지역이 강남, 서초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욱더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눈에 보이는 지역,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학군 수요라든가 교통 수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주민 편의 시설들 이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가 없는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주목하시면서 강남, 서초 지역에 어떻게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주식 시장에 우량주가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에서는 단연 우량주가 강남 지역 아닐까 싶은데요.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 강남 지역 투자하고 싶죠. 자, 그런데 이 강남 지역의 불패 신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의 요인들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테헤란로 인근이고요. 바로 전철역에서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초역세권이고요. 보시다시피
역삼역과 강남역은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신사역까지요.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쭉 포진하고 있는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 일대는 1인 창업과 청년 창업가뿐만 아니라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또다시 현재 미래 융합형 또 그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주도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나 국제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또 직장인 구성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거주하는 특히 직장 구성을 보게 되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이 주변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미혼이면서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교통여건 좋은 현재 전철역 주변으로 또 그 주변에 편의시설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강남역 그 주변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1.5룸 오피스텔, 뭐 주차 공간 넉넉하고 또 현재 편의성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주변은 실제적으로 또 집가 상승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말씀드린 대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강남 지역의 특성상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오피스텔 시세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탄탄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서울시에서 현재 그 서울 비전 2030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도 2030 실행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자체는 벨트별로 묶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벨트를 더 중점적으로 또 역량을 또 극대화시키느냐. 그중에 삼성국제업무부터 해서 역삼 선능 금융 IT, 강남의 국제업무 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이 가장 중심권에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도록 가장 중심권이죠. 그리고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상업의료 관광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돼 있는 한류관광, 문화산업 또 현재 의료 R&D 산업벨트 연결된 양재부터 도곡, 개포뿐만 아니라 수서까지 연결된 라인을 봤을 때도 가장 중심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업무지역,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복합단지로 또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에 업무시설과 업무 숙박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또 직장인 구성들이 더욱더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현재 삼성동 개발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부속 건물들이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죠. 또 송파건역과 탄천, 한강정비건역까지 연결되는 이 한강정비 사업의 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동들의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이라든가 교통편이 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현재 위례선에서 급행철도, 남북 광역 급행철도까지 연결되는 모든 전철역들, 특히 이제 광역교통망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삼성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여력, 굉장히 큰 여파가 강남 지역에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현재 롯데칠성 부지까지 연결된 업무지구, 센터필드가 이제 예전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그게 연결된 라인들에는 상업지역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상업지역들 안에는 실제 용도 지역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적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용적률과 종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3,500에서 6,500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헤란로 직장인에 밀집되면서 그 주변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죠. 두세 개 정도 갖고 계시면 노후 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토지 가격 급등 때문에라도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강남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구 역삼동 저희가 시세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이고요. 뭐 현재 주변의 환경이 워낙 좋고 또 주변 편의성이라든가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을 또 현재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교대역, 서초역 연결된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변은 봤을 때 말씀드렸던 장제터 서리풀공원 개발, 또 그 주변에 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법조단지,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 REC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된 사업들이 워낙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현재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딱 중심성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발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학군입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많다. 이 주변이 현재 실제 8학군 때문이라도 그 지배적인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소형주택들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상황을 꼭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예술의 전당부터 해서 현재 세비선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대부분 이제 활성화되는 지역들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 인프라는 종합병원부터 해서 실제적인 또 법조단지라든가 예술의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한 2년 전에 지정이 돼서 이 주변의 상업지역들을 굉장히 크게 바꿔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부터 종상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예술의 전당부터 현재 법조타운까지 연결된 서리풀공원까지 밑자락까지 해서 문화특구 또 정보사부지개발 통해서 현재 이제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 예정이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워낙 큰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착공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면 RNC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롯데 칠성과 실제적인 그 주변의 포롱 부지,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삼성타운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고요. 당연히 이 부지들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지들이 용도가 바뀌고 실제적인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문화 복합 기능 개발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전 협상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주변은 남부터미널역 이용하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화됐죠. 이제는 개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이제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대형 개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우선시 먼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변은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이제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꼭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연결된 라인에는 연구 개발 시설이라든가 주거 상업 시설, 복합 문화 예술 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층부 공간이 이렇게 바뀌면서 단순하게 차도가 아닌 이런 복합 단지로 만들어지면서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테라스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 임대를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실투자 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월세 수익 가능하고요. 고급 주택가이면서 위치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좋고 교통 여건 좋고 8학군 수요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면서 개발 호재가 또 복합적인 개발 사업 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그 주변 상황에서 굉장히 그 어떤 호재거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집가 상승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저희가 앞서서 강남 집값 상승 요인들 짚어봤습니다만 이 서초구 서초동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좀 상승할 요인들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서초구 서초동 지금 장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소장님 혹시 이 투자의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대부분 다 강북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신축이면서 나중에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으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수십억을 호가하는 강남 지역에서 이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아니면은 뭐 3, 4억 또는 4, 5억에 살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주택이든 간에 강남 지역에 입지에 있다면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더욱더 가격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향후에 4, 5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다면은 굉장한 투자처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에 투자하는 거 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 재건축, 재개발 지역 분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이 자세한 상황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예, 그리고 강남구의 역삼동, 그다음에 서초구의 방배동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인데요. 저도 귀 쫑긋 열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역삼동 하면은 강남구에서 요즘 그래도 선호도가 높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은 요 대치동, 또 여기 삼성동, 여기 가까이에 있는 청담동 이런 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6제곱미터라고 하는데 6제곱미터면은 2평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허가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역삼동이 인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삼동 하면은 테헤란로가 있죠. 네, 테헤란로 일자리 많이 있는 곳. 모든 아파트값, 주택 가격의 기준은 그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죠? 일자리 주변이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죠. 이게 한창 지금 일할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강남의 아파트 값은 뭐 우리가 상상할 정도도 지금 넘어섰습니다. 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가 34평이 46억을 넘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저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만큼 이게 더 이 차이가 비싼 지역과 조금 저렴한 지역 차이는 더 벌어진다. 다른 곳은 지금 뭐 경기권이나 지방권이나 이런 곳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쪽은 강남권은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요. 또 우선 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 삼성역에서부터 현재 이제 일자리 있는 곳이에요. 뭐 선릉역, 역삼역, 또 여기 강남역, 또 더 가면은 또 교대역, 또 서초역, 그 테헤란로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곳의 중심입니다. 역삼역 하면은.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저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처럼 생겨서 일자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대로를 양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새로 일자리가 더 많이 모일 곳. 이것도 일자리는 있긴 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뭐 개발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렇게 큰 개발이 중심을 하고 우리가 GBC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죠. 이게 최고봉으로 이곳을 연계해서 다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뭐 이렇게 이 삼성동에 큰 일자리가 생기면서 또 생기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곳은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또 남부터미널 또 재건축이죠. 남부터미널 재건축,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의 물류단지 또 생기죠. 또 수소 역세권 개발. 이쪽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서울 3구, 강남 3구에 약 4분의 1이 몰려 있거든요. 서울 일자리에 모든 일자리.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일자리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이쪽만 해도 거의 일자리가 120만, 100만에서 12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니까 앞으로 주택은 더 희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시면 되겠고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바로 옆에 있죠. 또 요 마이스 업무단지 개발되고 탄천 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해서 이쪽 종합운동장 쪽 잠실동 일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은 예전에 현대에서 매입할 때 굉장히 고가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더 많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 우선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우리나라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요. 연면적은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제 요 한 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 이렇게 6개동으로 건립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릴 예정이죠.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강남은 앞으로 이쪽은 뭐 지금도 선진국이죠. 근데 이제는 강남은 국제도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꽤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 지하 6층까지 그러니까 연면적이 그 면적이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 정도의 넓이로 이렇게 이 지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곳뿐 아니라 여기에 코엑스도 지하 다 통하고요. 또 여기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지하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실 야구장 30배보다 더 넓은 그 지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뭐 GTX AC 노선 들어오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
또 뭐 여기에서 삼성역에서 또 동탄까지 또 급행 열차도 또 생기고 또 이쪽에 보면 모든 판매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많이 고루 갖춰진다.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지상에는 이렇게 또 광장, 요 중간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에는 또 서울광장의 2.5배 정도의 넓이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볼거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역삼동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이 요 역삼동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이번에 1월달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 왜 벤처기업들이 조금 적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이 대로에 있는 큰 건물 사무실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스타트업 센터라든가 뭐 지금 이제 저 허브 센터 취업 창업 뭐 허브 센터가 이쪽에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역삼동 이렇게 안쪽이죠. 안쪽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그만큼 또 주택의 값어치는 높아지고 또 이쪽 지역에 그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 취등록세가 또 뭐 35%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셔서 미리 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르네상스 호텔 두 동으로 건설이 됐죠. 하나는 호텔동, 하나는 또 업무시설 이렇게 들어와서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롱 부지도 이제 앞으로 곧 이제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설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기 랜드마크 이쪽에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고요. 또 주변이 이렇게 종상향돼서 같이 연계돼서 테헤란로가 더 연결이 돼서 높다란 그 일자리로 많이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재동 GTX 신호선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더블 역세권인데 이제 GTX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고요. 또 이쪽에 일자리가 많은 거를 예측해서 GTX라는 거는 아주 뭐 10년, 뭐 20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쪽이 왜 그러느냐? AI 연구단지, AI 산업이 요새 최고로 모든 선진국에서 아주 심혈 기울이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미래 산업이죠. 그래서 로봇 산업. 그래서 이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양재동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만 많이 생기면 또 교통도 복잡해지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GTX가 서울 이게 뭐 하나하나 연결이 되면서 서울은 더 좁아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빠르게 뭐 20-30분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 수서, 양재 이렇게 강남에는 3군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뭐 멀리서는 20-30분, 지금은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이 끝에서는. 근데 모든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KTX 의정부 연장선이라든지 또 위례 과천선이라든지 지금 강남은 굉장히 바둑판 모양으로 뭐 역이 조밀조밀하게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편리해지는데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죠. 그만큼 살기 좋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이제 강남은 세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세계에서 유명한 거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매가죠. 예, 5억 6천에서 5억 7천. 뭐 물론 조금 싼 것도 있고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있는 걸로 제가 골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돈 갖고 있기는 힘들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사놓으시면 뭐 이렇게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아니면 조금 뭐 5천만 원 정도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나름이고요. 또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월세 잘 나옵니다. 여기 그 강남 쪽은. 그래서 대출 한 40% 활용하시면요.
3억 원 정도, 3억에서 3억 5백 정도 되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8,5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택 때문에 다 주택자들은 조금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오피스텔 또 적은 금액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일단은 이 반포 쪽에 지금 반포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신반포역이죠. 신반포역 바로 방배 본동입니다. 요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신반포 9호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이 주공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물론 이 옆에도 지금 건설되고 있죠. 아파트의 바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고속터미널도 있어서 지방에 볼일 보거나 아니면 지방이신 분들 이동하기가 편리하고요. 또 9호선이라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만큼 좋고요. 썰의 마을이나 카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주변에 대법원이 있죠. 예. 이 대법원에다가 법조단지 있죠. 또 고등학교 서울고 또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또 여기 교육대학, 한국예술대학 이렇게 많은데 왜 학교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또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종사자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1.5룸 오피스텔을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여튼 강남 쪽은 거대한 일자리가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거죠. 삼성동에.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바로 옆에 서초. 지금 서초구에 서초 롯데칠성 고롱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양재 오면 R&C 개발 특구, 또 사당 환승센터, 남부터미널, 또 이제 재개발이죠. 그다음에 물류단지,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일자리가 지금도 주택이 부족한데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강남은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개발이 지금 요 반포 아파트 지금 5, 6천 세대 굉장히 큰 세대가 지금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강가에 아름다운 또 아파트 아마 이 서초구에 또 이 대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여기 주변에 요 방배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15구역까지 조금씩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강남 쪽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바로 이웃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이쪽도 4차 산업 업무지로 재탄생하면서 또 같이 또 예술 문화예술의 본거지로 거점으로 또 탈바꿈되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아름다운 한강에서 반포대로로 쭉 구간을 아트밸리 여기 예술의 전당까지 아트밸리를 조성한다. 아름다워지는 강남이 되겠죠. 네,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쪽도 수면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또 테헤란로 사실은 강남역까지 테헤란로가 굉장히 더 복잡한데 이쪽도 더 복잡해진다. 이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부터미널 재건축도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일자리는 더더욱 많아지겠죠. 또 이뿐 아니라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곳 같은 경우도 경기권으로 가려면 사당동에서 길을 꽉 막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하 9층까지 하고요.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5개 동으로 건립이 되니까 그만큼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교통, 강남 쪽에 지금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편리하게 이용된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곧 이루어질 예정이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 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지금 사실은 여기 이쪽에 강남구 있죠. 여기 서초구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뭐 소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철거가 되면서 이렇게 뭐 왕래하기도 편해지죠. 더더욱 강남이 더 아름다워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진짜 산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역, 양재역, 수서역, GTX가 3군데가 가까이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곳은 띄엄띄엄 있죠. 뭐 이렇게 멀리서들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멀리서 오려면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남까지. 근데 GTX가 완공이 되면 20-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멀어서 잘 안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 GTX가 완공이 되면 20-30분 안에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강남 쪽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또 뭐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산업 발전하고 모든 게 좋죠. 예, 또 우리나라 강남은 세계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예전 대한민국은 진짜 조그만 나라, 전쟁하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모르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어도 지금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 뭐 우리나라에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기 때문에 이 주택 가치는 더더욱 이제 상승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억 8,500에서 4억 3,700. 이거 좀 저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큰돈 갖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볍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 뭐 자제분들 집 사주기는 어려운데 요거 사서 자기가 살면서 미혼인 자제분들은 뭐 일하면서 이거 보태가지고 자기가 또 뭐 결혼할 때 이용해도 좋고 또 더 좋은 거는요 대출이 뭐 80%가량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 집어들어 다니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뭐 보증금 요즘 3천만 원 정도에 120에서 150 정도 소득이 있고요. 대출 금액 2억 5천 한 65%, 70% 정도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1억 500에서 1억 3,500이면 똘똘한 이런 그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오피스텔 투자하시다 보면 조금 어디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데 다른 거 없습니다.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우수하면 됩니다. 그만큼 많고요. 또 명문학군, 직주 근접 선호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명문학군 하면은 뭐 학원도 있고 일자리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주택이 많이 필요하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역세권, 학세권, 병세권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세권 하면은 또 뭐 그 바로 터미널에 있죠. 성모병원, 서초구 대표 반포 또 방배동 재건축 개발 이런 쪽으로 반사이익 보고 수혜지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뭐 좋은 지역이야 잘 알고 있지만 늘 항상 가격이 부담인데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대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이 궁금증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